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해제 동영상 세 번째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 두 번째로는 반유대주의,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리고 악의 평범성 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사유입니다. 전체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주창한 것은 1920년대의 이탈리아 파시즘 운동 이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탈개인주의적이고 또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국가를 가리켜서 긍정적인 의미로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로 전체주의는 주로 영미권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주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주의 같은 비서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나 근대적이고 집단주의 체제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서구 사회는 전체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해서 뒤떨어진 나라나 지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서구 문명사회를 밖으로부터 위협하는 야만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렌트는 이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전체주의는 전근대적 야만의 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서구 사회의 근대화, 특히 대중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중민주주의 사회에 전체주의의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전근대적인 국가의 특성이 아니고 근대 시민사회가 충분히 발전한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아렌트는 근대 유럽에서 전체주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반유대주의를 지목했습니다. 1951년에 나온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대에 이르러서 서유럽에서 국민국가들이 속속 탄생하면서 그들이 찾아낸 친근한 적 또는 자기 편안에 섞여있는 적이라고 골라낸 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민국가에 왜 적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공동의 적이 출현해야 사람들이 뭉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뚜렷한 동료의식이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연대감이 생겨나서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의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적, 사회의 적을 필요로 했고 거기에 적당한 상대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혐오나 반유대주의는 독일에서 나치가 새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수백 년 동안 유럽 전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퍼져나간 반유대주의 담론은 결국 나치에 의해서 조직적인 민족 말살, 즉 홀로코스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일에서 유대인 박해 정책은 1933년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은 공직은 물론이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그리고 학계, 예술, 언론, 문화계에서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아렌트가 파리로 망명한 것도 이때의 일이죠. 자, 보시는 그림은 독일에서 1938년 출판된 반유대주의 어린이 동화책 표지입니다. 제목 그대로 유대인을 독버섯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1938년 11월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나치 대원들이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 상점과 교회당을 습격하고 방화와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기 때문에 깨진 유리의 밤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보시는 그림은 그때에 파괴된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교회의 내부입니다. 이후 독일에서 유대인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유럽의 반유대주의 담론은 결국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희생동물을 태워서 신들에게 바치는 것, 그 제물 또는 그 제사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나치가 유대인에게 자행한 국가 차원에서 실행한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대량 학살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이 행위는 말 그대로 인종학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는 이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이히만을 비롯해서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에 종사한 집행관들은 전부가 유대인을 증오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특별히 잔인한 천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었죠. 이 사람들한테 수용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을 감금하고 그리고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가스실로 집어넣는 일이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제조 공정에 던져넣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떻게 되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정신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렌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구조를 만든 것은 결국 전체주의 지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시 독일 어디에서나 있었을 법한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히만은 특별히 유대인이 미워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일을 매끄럽게 해내서 상관의 눈에 들어서 출세길에 올랐고 그리고 그 직무에 계속 충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이히만의 평범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주장은 대단히 많은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생겨난 오해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아이히만이 있고 각자가 아이히만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사실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렌트가 말하려고 한 것은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독창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진부한 언어밖에는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평범함은 이런 것입니다. 즉 진부하고 뻔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의미로 썼습니다. 아렌트가 말하려고 한 거는 아이히만이 어떤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엄청난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남들을 따라하는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을 악마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 가해자들에게 알리바이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비극을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이히만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악의 상징이 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네요. 평범한 직장이었던 것도 죄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실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업무라고 하는 게 명백히 도덕과 윤리를 거스르는 것이더라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할 것인가? 자, 아이히만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갈등을 느끼지 않고 상투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이 아렌트의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의 머리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무사유적 인격의 표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나 무사유에 대한 논의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서구 시민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자기 자신과 다른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 위에서는 유대인 학살 같은 만행을 저지른 사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인간성을 결여한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법정에 세워놓은 아이히만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아렌트가 본 것은 이러한 인간성을 결여한 괴물이나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해진 바에 충실히 따르는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자기 자신의 일신에 위험이 가해지는 경우. 네, 그런 경우라면 그나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아이히만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갈등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은 이것은 인간성은 근본적으로 훌륭하다라는 점을 믿어왔던 서구 지식인들에게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사태였던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렌트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시민은 바로 그 평범하기 때문에, 그 평범함 때문에 무사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거대한 악을 저항 없이, 갈등 없이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